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라이트 치킨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제가 이번 주에 트레이딩을 계획하고 있는 티커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1개 정도의 티커가 목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고 간략하게 제가 왜 이 티커들을 선정하게 되었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티커 목록에 올려놓긴 했지만 제가 이 티커들을 전부 트레이딩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뭐 새로운 뉴스, 그리고 특히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뭐 21개 올라와 있지만 한두 개 정도 트레이딩 할 수도 있고, 특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전혀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될 수 있는 계획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비디오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 무작정 따라하는 그런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티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선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계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살펴볼 그 티커는 ARRY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솔로 패널, 그 태양광 패널 있죠. 태양광 패널 그 트래킹 시스템 회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는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그 지역의 날씨, 그리고 기후 상황에 따라서 예, 그 상황에 맞게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양광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걸 최적화, 그리고 또 그걸 최적화해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를 제가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분기 이쪽에 왼쪽에 1분기, 그다음에 2분기에 그 수익하고 그다음에 그 순수익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1분기 성적이 발표될 때 가격이 상승했었고, 2분기 성적이 발표됐을 때 역시 급상승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거의 1년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이 티커가 갇혀 있다가 최근에 박스권을 뚫고 나왔어요. 뚫고 나와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리테스트, 이게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은 아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같이 이렇게 동반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모멘텀이 생겨서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 곡선이 그려지면 그때가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박스권을 뚫고 나오는 그런 모멘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회사의 그 펀더멘털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티커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살펴볼 티커는 BUR입니다. BUR, 이거는 어떤 회사냐면 그 Legal and Finance Products and Services Company. 다시 말하면 법률 서비스와 그 다음에 그 파이낸스 서비스를 이렇게 동시에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이게 법률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맡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그 위클리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그 14달러 부근에서 저항선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왔죠. 오른쪽에 이제 데일리 차트에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 왜 그런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회사가 그 아르헨티나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어요. 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그 YPF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에너지 회사인 그 YPF 회사에 그 이제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투자자들이 이 BUR 회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에서 최근에 그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아르헨티나 정부가 패소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BUR 회사가 승소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그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투자자들에게 그 16 billion dollars 10억 160억 달러죠. 그렇죠? 그 16 billion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거에 반발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은 승소를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호재죠. 그래서 회사의 주식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correction, 수정을 좀 겪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여기 수정이 마감됐을 때 마감되고 다시 상승 곡선이 이어질 때 그때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호재도 있고 차트 모양도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선정해 봤어요. 두 번째로. 자, 그다음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는 그 이제 카바나, 그 CVNA가 되겠습니다. 카바나는 이게 이게 어떤 회사냐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이제 중고차를 파는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카바나는 그 트레이딩을 이렇게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밈스톡이라고 해요. 그렇죠? 밈주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하면 굉장히 기관들이 숏을 많이 한 그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숏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조금 그 이제 펀더멘털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56달러 이 부분에서 예, 저항선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최근에 다시 그 오른쪽 데일리 차트에 보시면 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최근에 그 이제 미국에서 그 United Auto Workers라고 그래서 그 이제 자동차 노조 있죠? 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실시했어요. UAW는 그 이제 그 14만 명 이상의 그 구성원을 갖고 있는 그 굉장히 규모가 큰 노조인데 이 UAW가 이제 그 세계의 회사죠. 그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노조들에게 이제 파업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업에 들어갔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에 파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신규 자동차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이제 구매자들은 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된다? 중고차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세를 타고서 그 이제 카브라나 CVNA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저도 잠깐 조금 이제 확신이 들고 있지는 않아요. 밈주의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금방 떨어질 수도 있고 모멘텀이 있으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지금 예,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reverse head and shoulder, 그러니까 그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 그 56달러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큰 모멘텀을 보이지 않을까. 특히 숏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번 터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민주를 이렇게 따라가는 개미 투자자들이 따라가게 되면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주식을 선정해 봤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민주들은 언제든지 금방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약간 리스키한 주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차트는 DINO입니다.
DINO는 어떤 회사냐면 Oil and Gas Refining and Marketing Company. 다시 말하면 그 석유 정제와 마케팅을 하는 회사요. 석유와 가스 정제 마케팅하는 회사죠. 최근에 오열이 그 이제 원유 가격 급상승하면서 그 원유와 관련된 이제 주식들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그 이제 그 디젤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죠. 저도 이제 그 디젤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차를 팔아버리고 빨리 그 전기 자동차를 지금 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 그 이제 정유 회사들도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그 59달러에서 그 위클리 차트에 보시면 그 이제 저항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왔다가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올라갈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차트 모양상으로는 굉장히 모멘텀이 있고 섹터 전체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만한 차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그 티커 심볼은 그 DK예요, 그렇죠? DK. 그 이제 그 영국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석유가스 회사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DINO랑 거의 같죠? Oil and Gas. 마찬가지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왼쪽에 위클리 차트 보시면, 이 왼쪽에 이제 그 레지스턴스, 저항선이 있다가, 뚫는가 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갔어요. 페이크 주고 다시 올라왔죠. 확실히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수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섹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을 거쳤다가 다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시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INO랑 거의 같은 그 이유 때문에 선정을 해봤어요. 그 다음 볼 차트는 그 이제 FUTU, FUTU가 되겠어요. FUTU는 그 이제 그 홍콩 계열 회사인데 그 어떤 회사냐면 그 온라인 브로커리지 일종의 그 브로커예요. 그 우리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키움과 같은 이제 증권 거래를 도와주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웨alth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제 자산 관리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있죠. 주식 거래 세금을 인하해 준다라고 발표했어요. 아마 8월 29일, 8월 말경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 발표가 있자 그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61달러 이 부분에 지금 그 약간 저항이 있어요. 뚫고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수정을 겪고 나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 호재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직 큰 호재는 아닌데 호재가 조금 있고 만약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뚫고 올라가서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중국 주식이 조금 요새 다른 주식보다는 조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스케일링 조금씩 주식을 구매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스탑을 정해 보세요. 한 이쯤까지 내려오면 나는 그냥 털고 나오겠다. 그런 스탑을 어느 정도 선정한 다음에 조금씩 내려올 때 스케일링 하다가 올라가면 나머지를 전부 다 올인 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티커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티커는 GES입니다. GE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류 회사죠. 그렇죠? 가스 있죠, 가스. 그 회사예요. 네, 의류 회사인데 호재는 뭐냐면 그 8월에 있었던 2분기 영업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여기 2분기. 그래서
이때 큰 모멘텀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달러에 저항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차트 보시면 여기 올라왔다가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모양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수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웬만큼 수정이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이쯤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수정을 겪고 있는데 다시 반등해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간다 그러면 더 큰 모멘텀을 보이면서 상승할 그런 여력이 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차트는 IoT. IoT는 그 티커 심볼 자체가 뭐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IoT는 그 인터넷 of Things,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이 어떤 디바이스나 그런 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IoT는 그 최근에 그 1분기하고 2분기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분기 때 영업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식이 급상승했다가 다시 조금씩 수정을 겪고 2분기 영업 실적이 발표되니까 역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30달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항선이 있죠. 뚫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보면 여기 이제 그 플래그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플래그. 그래서 뚫고 올라왔다가 리테스트 해주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지금은 약간 스케일링 인 조금씩 들어가 보셔도 있을 것 같고 모멘텀이 확실히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전부 다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탑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합니다. 대신 자,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차트는 OKTA가 되겠습니다. OKTA. 그 악타인데 이 악타는 이거 뭐냐면 Customer and Workforce Identity Platform. 다시 말하면 그 이제 개인의 신분 있잖아요. 기업이나 회사 뭐 이런 데서 그 아이디를 좀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그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인데 그 악타가 그 최근에 그 8월 30일 날 2분기 성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성적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어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그 오른쪽 데일리 차트에 보시면 이 부분을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양이긴 해요, 지금. 그래서 이 모멘텀이 좀 더 있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클리 차트에서 이 박스권에 갇혀서 이걸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정을 거쳤다가 다시 모멘텀을 가지면서 상승한다. 그러면 그 최소한 이 부분, 요 부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수정이 어느 정도 거쳐지고 상승 모멘텀이 보인다. 그러면 스탑을 잡으시고 나머지를 들어가 보시는 게 적합한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오늘은 그 티커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고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보실 차트는 그 OVV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그 원유, 천연가스 이거를 생산하는 회사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 DINO나 DK랑 같은 섹터에 속해 있는 티커인데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모멘텀을 보이면서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수정을 겪고 지금 이제 플래그 그 깃발 모양을 만들고 있죠. 살짝 돌파하는 것 같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이 부분, 많이는 이 부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모멘텀 섹터 자체가 힘이 있고 그 패런 자체도 지금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 그 차트여서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차트는 path, P-A-T-H입니다. 그 유니path인데 이거는 어떤 회사냐면 그 Robotic Process Automation using AI.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통해서 그 AI와 AI를 통해서 그 로봇 사무 자동화를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로봇 사무 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AI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새 그 AI가 붐인데 막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캐럴리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분기. 1분기 역시 1분기 영업 성적이 굉장히 좋고 2분기 영업 성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영업 성적 발표 날 때마다 지금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이렇게 약간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모양인데 거의 바닥을 훑고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차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지금 모멘텀을 보이면서 올라갔다가 약간 수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이 마감이 되고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들어가 볼 만한 차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스탑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그 티커가 많아서 깊이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 차트는 S입니다. S는 그 센티널1이라는 회사인데 그 정확하게 어떤 회사냐면 그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회사예요. 예. 그 인터넷 보안과 관련되는 회사인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최근에 그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들이 그 해커들에 의해서 털리는 해킹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킹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킹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 심리가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주식들이 지금 조금씩 약간 꿈틀대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센티널 원도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약간 이것도 바닥을 지금 거의 훑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데일리 차트 보시면 올라오려다가 저항선 맞고 내려왔다가 뚫고 올라왔는데 다시 이제 리테스트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 여기서 모멘텀을 보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지지선 밑에다가 스탑을 놓고 이쪽에 엔트리 이렇게 들어가 보면 괜찮을 만한 차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그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사고가 많아서 사이버 시큐리티 주식이 조금 어떤 모멘텀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차트는 TNGX입니다. TNGX. TNGX는 어떤 회사냐면 그, 그 바이오주이긴 한데 주로 이제 cancer drugs 그 암 치료제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그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FDA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 New Drug Application이라고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임상 1과 2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오자 그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정을 거치고서 약간 상승하려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쪽, 그 왼쪽에 그 위클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8달러 한 50 부근에 저항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뚫으려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모멘텀이 살짝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 저 같으면 요 밑부분 7달러 80 정도의 스탑을 한번 잡아보고 여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엔트리를 여기 쪽에 잡아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호재도 있고 FDA로부터 승인을 얻었던 호재도 있고 차트 모양도 모멘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해볼 만한 그런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ticker. VKTX 다음 티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VKTX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냐면 그 이제 바이오 파머, 예, 그 바이오 제약 회사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 이 회사도 약간 그 캐럴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 그 이 회사가 그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오비스리 드러그라 그래서 그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비만 치료제의 그 두 번째 임상 있죠. 네, 페이스 2 트라이얼 이거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자 주식이 이제 살짝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16달러의 저항선 있죠? 그 부분을 건드리고 나서 조금 수정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주식이 급락하지는 않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들을 떨구고 다시 올라가려는 차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달러 30 이쪽을 넘어서면 진입을 할 계획이고 스탑 로스는 14달러 30 아래쪽에 이렇게 놓을 계획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호재가 아주 큰 호재는 아닌데 호재가 있긴 있고 차트 모양도 예,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16달러 30 여기 저항선이. 근데 만약 뚫고 올라간다. 올라가려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예, 들어가 볼 만한 차트라고 생각돼서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아직 두 가지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차트는 XPEV. 우리는 엑스팽인가요? 중국 EV 자동차죠. 그렇죠? 중국 EV 자동차. 예. 어, 중국 EV 자동차가 뭐 이제 니오도 있고 그 LI 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어,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거래량이 가장 좀 많은 그 주식이어서 이거를 선정해 봤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파업과 이쪽과 관련이 없는 그 전기차라든지 특히 이제 중국 전기차 이쪽이 조금 대신 판매가 늘지 않을까. 예. 그런 어, 그런 뉴스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트렌드 라인 맞고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두 가지 방향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밑에 보면 맥디가 조금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다가 확실히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아래쪽에 스탑을 걸고 진입해 보실 만한 티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티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티커는 XPRO, Xpro가 되겠어요. 예. 그 Xpro는 어떤 회사냐면, 이거 마찬가지로 그 석유, 가스, 드릴링, 채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그 오일 가스 섹터가 특히 이제 원유 섹터가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이다. 그런데 이제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24달러 요 부분에 저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 저항세를 맞고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데일리 차트 보시면 그 최근에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멘텀을 조금씩 보이고 있고 그 이제 밑에 스타캐스틱 아슬레이로 보시면 확실히 크로스된 상태를 보실 수 있고 맥디도 지금 거의 이제 크로스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볼륨 거래량이 증폭됐다라는 거죠. 예. 보통 여기 보시면 평균 30일 거래량이 그 80만 주가 안 되는데 금요일 날 580만 주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 타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지켜볼 만한 차트다.
올라갔다가 살짝 리테스트 해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섹터도 약간 이제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해볼 만한, 그나마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요새 이제 약간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모멘텀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거의 다 끝냈네요. 그렇죠? 가능할까 걱정이 됐었는데. 자,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이 아무리 강해도 시장이 한 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 개별 종목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8, 90%예요. 따라 내려가진 않더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 상황을 반드시 유념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